자, 이제 수업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고 내신 대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도 좀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5주짜리로 갈지 6주짜리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고민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은 이번에는 맞춤법, 거기서 좀 빡셀 거예요. 맞춤법하고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합성 타생어인지 파생 합성어인지 이중 합성인지 이중 파생인지 그런 거 따지는 문제, 좀 번거로운 문제가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맞춤법은 좀 많이 힘들어요. 많이 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긴 하고요. 좀 익숙해지고 나면 괜찮아요. 익숙해지고 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많이 헤매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고1 중에서 이쪽 지역은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고1에 그 맞춤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처참한 점수가 나왔어요. 처참한 점수. 처음에 테스트 딱 보는데 25문제 중에서 평균적이에요. 평균적으로 11문제를 틀렸어요. 6명이 앉아가지고 한 명은 17개 틀렸어요. 보면서 너 한국 사는 사람 맞니? 한국인 맞니?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설명했는데 그 문제 또 틀리고 그 문제 또 틀리고 그래. 머리 아파, 나 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남학생들이라서 그래. 여학생들은 조금 나아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믿는 좋게 발등 나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저 맞춤법 조금 빡셀 거고요. 그리고 고전 문법 무조건 나올 거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전 문법이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건 중세 국어 문법까지만이었기 때문에 근대하고 중세하고 비교 분석하는 거,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대체로 그렇게 나와요. 됐나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외부 지문을 잘 안 낸다,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약간의 영향이 있으셔서 외부 지문 내시면 그때는 이제 헬파티입니다. 됐나요? 모르겠다.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시면 옛날 자료가 있으시면 그걸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근데 준비는 저도 돼 있는데 옛날 거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고민 좀 해보십시오. 6주 할지 5주 할지 그건 뭐 다음 주까지 뭐 천천히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자, 봅시다.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자, 유교윤리의 실천에서 나와있죠. 유교윤리의 실천.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와, 조선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유교적 가치관이 더욱 중시됨에 따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다.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 여기 줄거고요.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거나 임금에 대한 절개와 충성을 다짐하는 충효우애와 같은 충효우애 여기 줄거고요. 유교 윤리를 노래한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자, 효를 주제로 한 작품, 효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여기 줄거고요. 어버이의 은혜에 대한 감사 줄거고요. 효행 줄거고요. 이것 등을 노래한 작품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예시에 나와 있는 거, 세상 사람들아 부모 은덕 안아 산다 라고 돼 있잖아. 안아 산다에서요 니은다가 사용됐죠. 이게 중세국어에서는요 니은다가 사용되면요 이거 뭐다? 이거 의문문입니다. 2인칭 의문문에서 니은다가 사용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부모님의 은덕을 아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부모고 다니면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이 몸이 있을 소냐? 있을 리가 없다. 서리법이고요. 생사장제에 생사장제가요 살아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장례 지낼 때, 제사 지낼 때입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늘이라는 뜻이에요. 늘 간단하게 늘 예로서 종시갓게 섬겨 살아라고 되어 있는데, 종시갓게 끝날 종자죠. 시작할 시자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게 섬겨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길 것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일종이에요. 자, 그리고 들기덕이 이게 뭐냐면요 덩기덕이에요. 덩기덕. 들기덕
방해나 디어 애해 희애라고 돼 있죠. 방해, 방아를 디어, 찌어, 희애, 희애라고 하는 건 이거 뭐냐면요. 좋은구, 영구입니다. 됐나요? 별다른 의미 없어요. 개우준 밥이나 지어 희애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친 밥을 지어서 아버님 어머님께 받잡고 아버님 어머님 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중세국어 때 사용된 뭐다?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받잡고에서 잡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죠? 객체 높임 선호말음입니다. 희야해 이것도 역시 뭐 영구고 남것이든 내 먹으리 희야해 그래서 남기신다면 제가 먹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밥이라도 부모님이 먼저 드시고 나서 남으면 제가 먹겠습니다. 요 얘기한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효행을 하겠다라는 얘기 정도를 한 거죠. 얘는 효행과 관련있어요. 자, 주요 시어 나와 있는데 까마귀 있죠? 까마귀 이거 내놓치시고요. 어미 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습성을 가진 동물로 효를 상징하는 시어로 사용된다. 효를 상징하는 시어 여기 줄였고요. 자, 그래서 뉘러셔 가마귀를 검고 흉타하던 거 반포보은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이게 이제 반포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먹은 것을 배부른 것을 돌려준다. 그러한 보은은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부른 것을 돌려줘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충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나와 있죠. 충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란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거나 자신이 섬기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절개를 다짐하는 지옥 우국충절 여기 줄였고요. 노래한 작품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몽주의 이게 단심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단심가. 그래서 누가 얘를 꼬신다? 이방원이가 얘를 꼬셔요. 삼촌 그러지 마시고 이게 조카 삼촌 하던 사이에 너무 친해져. 삼촌 그러지 마시고 저희 아버지 도와서 조선을 개국하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정몽주가 술잔을 딱 내려놓으면서 불렀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반복되죠.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백골이 흙이 돼서 넋이 사라져도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과장법 사용되고요.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님이라고 하는 거 이거 동그라미 치시면 이게 고려 왕조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고려 왕조예요. 그래서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게 핵심어입니다. 핵심어예요. 일편, 한 조각, 단심, 붉은 마음인데 이게 한시에서 나온 거예요. 한시. 중국 한시에서 나온 말인데 거기서 이게 충성심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굳어져서 이제 일편단심하면 무조건 충성심 또는 하나의 마음, 즉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죠. 그리고 강의 봄이 드니 맺힌 흥이 절로 난다. 그래서 자연 속에 봄이 돌아오니 흥이 막 난다. 탕료개변에 금리너의 안주로다 라고 되어 있죠. 탕료개변, 탁한 음료예요. 이거 뭘까요? 탁한 음료수. 막걸리. 맞아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자주 마시나 봐. 그래요. 자, 그래서 탕료 개변에 금리너이. 그래서 탕료, 막걸리를 마시면서 계곡물 옆에 앉아서 금리너는요 이게 뭐냐면 쏘가리예요. 쏘가리.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가 안주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먹는 거야. 물고기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안분지족이에요. 안분지족. 이 몸이 한가의 용도, 이 몸이 한가하게 사는 것도 역군이셨다. 역군은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역군은 이게 임금님 덕분입니다. 임금의 은혜 덕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자연에서 누리는 자신의 평안한 삶이 임금의 덕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 여기 줄거고요. 임금에 대한 충의를 드러냈다. 충의 여기 줄거고요. 주요 시어 나와 있죠. 하늘 해 달별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고 빛이 난다는 점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시어로 사용된다. 임금 줄거고요.
자, 그리고 매화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요거 그냥 통째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외부의 실현에도 변치 않는 속성을 지닌 자연물로 사대부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시여. 지조와 절개 여기 줄거고요. 자, 구름바람 안개 요거 세모 치시고요. 모양이 자주 변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해와 달을 가리는 속성으로 인해 간신, 실현 등의 여기 줄글자 간신, 실현 등의 부정적 의미 여기까지 줄거고요. 를 가진 시여로 사용된다. 자, 그러고 나서 옆 페이지로 넘어가죠. 5페이지. 우애를 주제로 한 작품에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애를 주제로 한 작품. 우애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형제나 친구 사이의 화목을 강조하고 형제나 친구 사이의 화목을 강조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그것의 소중함을 노래한 작품을 의미한다. 소중함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형님 자신 저잘 형님께서 드신 젖을 내조차 먹음이다. 내가 조차 먹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형님을 어머니께서 사랑하셔서 형님한테 먼저 주신 그 젖을 저는 이제 따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first는 엄마의 넘버원은 바로 형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화자가 전한대요. 그러면서 어와 저 아자야 라고 돼 있잖아. 어와 저 아우야 어머님 너 사랑해. 아니다. 어머님은 너도 사랑하신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너도 나도 똑같이 사랑하셔.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선 형제 옷, 형제가 불화하면 화목하지 않으면 개도티로 하리라. 개도티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개와 돛이라고 하는 게 뭐죠? 돛, 돼지입니다. 개돼지라 하리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도티라고 하는 것은 요거 세모 치시고 짐승이고요. 대유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간의 우애를 갖지 않으면 개돼지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니네는 화목해야 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도티가 아니죠. 그죠? 다들 화목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은요. 죄송하지만 저는 외동입니다. 아니요. 저는 방치형 외동이에요. 전혀 챙겨주지 않으세요. 그냥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돼지든지 말든지 심지어는 내가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갔거든. 친구 집에서 자고 전화도 안 들었어. 근데 전화 한 통 안 와.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왔어. 그랬더니 학교 다녀왔니? 그러시는 거야. 전혀 신경 안 쓰세요. 몇 살 때요? 그때?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때부터 그냥 완전 망치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고3 되면 부모님이 되게 챙겨주신다 그러잖아. 막 보약도 해주시고 막 집에서도 막 엄마 나 공부하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어머 미안해 그런다면 야 텔레비전 할 거야? 이러면서 막 끄게 하고 막 이런다잖아. 그래서 바다에는 해삼, 산에는 산삼, 집에는 고삼 이런 말이 있었다. 진짜로 왕이야 상전이야. 근데 우리 집에선 진짜 무슨 취급이야. 심지어는 나 고3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름에 해외여행 가셨어요. 14박 15일 14박 15일 동안 여행 가셨어. 그러면서 돈을 안 주세요. 왜 돈 주면 이 새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안 믿으셔. 그래가지고 밥만 그 솥 있잖아. 압력솥에다가 가득하게 줬습니다. 터질 만큼 줬어. 이게 뭐야 그런데 이 정도면 네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열흘은 먹을 거야. 그리고 라면도 가득 채워놨대.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라면이 진짜 차 한 장에 그 5개들이 번들 있잖아. 그게 거의 한 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고 있는데 이거 먹고 버텨. 알았지? 그런 다음에 그냥 가셔. 이보세요. 그랬는데 갔는데 그러고 나서 나도 짜증나잖아. 그러더니 집에 아무도 없는데 뭐 친구나 부르지 뭐. 그래 친구들을 불렀어. 15일치 양식을 이틀 만에 동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생존형이 됐어. 다행히 라면 몇 개가 남아있더라고. 애들이 안 좋아하는 라면이. 그래서 그거 꺼내가지고 그거를 쪼개서 그 한쪽이 반으로 쪼개서 그 한쪽이 한 끼예요. 그거 먹고 이제 물 마시고 스푼도 안 타먹고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이제 한 끼를 때우려고
스프를 이제 물에다 타가지고 뜨거운 물에 타가지고 그거 마시고 이제 한 끼. 그래가지고 라면 한 3개 남았는데 그걸로 이제 3일을 버틴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먹을 게 없어. 어떡하지? 그런 거 있는데 텔레비전을 켰는데 누가 나와가지고 광고였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콜라를 되게 맛있게 먹는 거야. 벌컥 그러는 거야. 콜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이러고 있다가 찬장을 이렇게 먹는데 간장이 있는 거야. 색깔만 내볼까? 그래가지고 물이랑 이렇게 탔어요. 막 조업하다 보니까 색깔이 비슷하게 나왔어. 오, 근데 단맛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설탕을 탔어. 이게 피비적으로 먹었는데 진짜 지금도 잊을 수 없을 만큼 최악의 맛이에요. 정말 싫어. 근데 그렇게 먹고 또 한 끼 치웠어. 그러고 나서 이제 생존해야 되잖아. 전략을 바꿨어요. 3끼를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했냐면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열량 소모를 줄인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자. 한 끼 딱 먹고 최대한 자. 근데 이제 먹다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야.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살은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쌀이 있어서 생쌀도 먹어봤는데 이제 나중엔 그것도 질리더라고요. 좀 밥할 줄을 모르니까. 쌀 먹고 싶은데, 밥 먹고 싶은데 그러고 있다가 띡 봤는데 찹쌀 고추장이 있는 거야. 저기 들어간 찹쌀은 분명히 조미가 익혀서 들어갔겠지.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떠서 먹었어. 와, 화끈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15일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좀 걱정이 되셨나 봐. 좀 아시는 어머니한테 국제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새끼 혹시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가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만 해달라고. 그 엄마가 걱정이 돼서 먹을 걸 이만큼 싸운 거야.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게 띵동 해가지고 내가 일어나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줌마를 문 딱 열어줬대. 아줌마 딱 봤는데 이놈이 살이 헬스케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머 괜찮니 남경? 그랬는데 네 자다가 깨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 먹어 이거 그리고 그래 먹고 좀 쉬어 그러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걸 진짜 정말 와 진짜 너무 소중한 양식이잖아. 그걸 소분을 해서 냉장고에 집어넣었어. 진짜 요만큼씩 소분을 해서 아줌마가 가져온 그 밥하고 반찬들인데 그걸 다 버무려가지고 요만큼씩 해가지고 랩에 싸가지고 그걸 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24개 나왔으니까 어머니 돌아오실 때까지 그래 하루에 몇 개씩 먹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고 잔 거야. 자고 그거 하나 먹고 또 자고 하나 먹고 그래가지고 생존을 했어. 근데 딱 돌아오셨는데 어머니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내가 피부에 상 잡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 미친놈아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체중이 우리 어머니 여행 가신 동안 11kg가 빠졌어. 11kg가 먹은 게 없으니까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학교 그래서 그게 있어요. 저희는 의무 그때가 방학이었거든요. 근데 여름 방학 때 의무 야자가 있었어요. 의무 야자인데 아침부터 불러요. 이게 무슨 야자냐고. 아침부터 불러서 공부를 시키는데 아침부터 이제 밤까지 시키는 거야. 밥은 알아서 도시락 싸오래. 그래서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야 돼요. 무단으로 안 갔어. 왜? 싸갈 도시락도 없고 뭐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는데 어떻게 가? 좀 안 갔어. 집에 전화 울려도 안 움직이고 그냥 나중에 안 받더라고. 어디 갔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돌아오시고 나서 이제 좀 먹고 괜찮아지고 나서 이제 다다음 날인가부터 학교를 갔어. 애들 살아있었어? 그랬더라고. 살아있었어.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때 끌려가가지고 학생부장한테 뒤지게 맞고 진짜 끔찍했어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외동 얘기하다 얘기했구나. 전 방목형입니다. 방목형. 저도 이렇게 신경 안 쓰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벗을 사귀어대 벗을 사귀되 처음에 삼가하여 처음에 조심해서 사귀어서 나의 도곤이라고 하는 게 뭐뭐 보다라고 하는 비교형입니다. 비교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이로 나은 사람으로 갈해여 가려서 사귀어라 종시히 시작과 끝에 시작부터 끝까지 신의를 지켜서 구의경지하여라
구의경치, 오래오래 공경해라 라는 얘기.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도 서로 공경하고 사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길 가다 보면 남자애들끼리 보면 막 씨바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는데 저게 서로 공경하는 표현이겠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뭘 공경이야 이게. 됐나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 좋은 친구 사귀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거기 주요 시어에서 나와 있는데 한몸 이건 필요 없고요. 이건 이 작품에 한해서 사용되는 거고요. 지음이라고 하는 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음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검고의 명인인 베가가 자기의 소리를 잘 이해해준 버신 종자기가 죽자 자신의 검은고 소리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해요. 검은고 줄을 끊었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런 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친한 친구가 죽어서 슬프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한 사자성어입니다. 이건 뭐다? 배가절현입니다. 배가라고 하는 사람이 끊을 절자죠. 검은고 현을 끊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배가가 자기가 연주를 하는데 그 소리를 혼자서 알아준 거야. 왜? 얘가 되게 유명한 검은고 연주자거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나는 어떻게 보면 아이돌들이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노래가 히트를 치면요 어딜 가든 그 노래를 계속 불러야 돼. 똑같은 노래, 똑같은 퍼포먼스. 지겹잖아. 100만 번을 불러요. 지겨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자기의 본심이 섞여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경쾌한 노래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즐거워서 막 춤추고 그러는데 지나가던 나무꾼인 종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종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꾼인데 지나가다 그 소리 딱 들었는데 너무 슬프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간 거야. 그 사람들이 저는 미쳤다 그러니까 배가가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당신의 그 경쾌한 노래 소리 듣고 그 가야금 소리 듣고는 슬프다고 얘기하고 갔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배가가 맨발로 뛰어가서는 종작이를 딱 붙잡고는 당신이야말로 내 속에 나의 음률 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진정한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합시다. 마팔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요? 그래가지고 둘이 절친한 사이가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배가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맞잖아.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들도 뭐예요? 유명해지고 나면 전국 투어가 아니죠. 요새는 뭐예요? 세계 투어도 있잖아. 월드 투어. 그렇듯이 돌고 온 거야. 돌고 왔는데 이상한 거야. 종작이를 만나러 갔는데 그 집 앞에 하얀 등이 걸려있어요. 하얀 등은요 뭐냐면 사람 죽으면 거는 등이에요.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종작이가 얼마 전에 병 걸려서 죽었어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배가가 무릎을 탁 꿇고는 대성통곡을 해요. 자기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러고는 울다가 그 자리에서 도끼를 딱 가져와. 그런 다음에 자기 검은고를 딱 놓고는 더 이상 내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연주해서 무엇하리요?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검은고 줄을 끊어버립니다. 거기서 나온 게 배가절현이에요. 친한 친구가 죽어서 슬프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됐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배가절현이라는 거고 지음은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효충 우애와 관련된 한자성어 나와 있죠. 그래서 효제충신 여기 줄거고요. 효도, 우애, 충성, 신, 믿음이에요. 거기 나와 있어요. 어버에 대한 효도 줄거고요. 형제끼리의 우애 줄거고요. 임금에 대한 충성 줄거고요. 벗 사이의 믿음 줄거고요. 됐죠? 이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반포지요 나와 있죠. 반포지요 여기 줄거고요.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어쩌고저쩌고. 이건 앞에서 나왔었죠. 자, 그리고 풍수지탄 있죠. 풍수지탄 여기 줄거고요.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인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정확하게는요, 이 풍수지탄이 풍자가 바람 풍자예요. 숫자가 나무 숫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들으면서 한탄했다는 얘기인데 중국에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요, 아들, 엄마는 바람에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가 너무 싫어. 왜냐하면 이렇게 막 바람 심하게 부는 날은 막 이런 소리 나잖아. 그지? 저 귀신 소리 같아서 싫어 이런 거야.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어머니를 봉분을 만들어서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봉분을 만들고 이제 안치를 했는데 집에다가 그런 걸 만들 리가 없잖아. 맞잖아. 중국도 우리랑 똑같아요. 산에다가 이제 모셔요. 산에다가 모셨는데 모시고 나서 어느 날 이러고 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에서도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지. 근데 그걸 딱 듣고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저 소리 싫어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또 무서워하시겠네 어떡하나 그러면서 한숨을 했다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홍수지탄.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다? 맥수지탄. 이거 하나 주셔야 돼요. 자, 맥수지탄 무슨 뜻인지 알아? 풀차인사. 나라가 망. 그래서요? 나라가 망을 한탄해. 맞아요. 천재다 천재. 네. 이거 모르면 재수예요. 아, 진짜. 이거 모르면 재수예요. 지금부터라도 알고 있으면 나라가 망해서 슬프다라는 얘기예요. 나라가 망해서 슬프다. 됐나요? 맥수지탄은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국 고사에서 역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훌륭한 재상이 있었어요. 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정치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계속 충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왕이 꼴보기 싫다고 유배 보내버린 거야. 근데 이 왕이 하도 폭정을 하니까 그 밑에 있던 부하들 중에 한 명인 서백호가 들고 일어난 거야. 정확하게는 서백호의 아들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는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 다음에 이 은나라를 꺾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주나라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주나라, 나라가 서게 되면요 훌륭한 사람들을 인재로 영입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래서 비간을 재상으로 다시 모시기 위해서 또 다시 초청을 한 거야. 근데 비간이 이렇게 주나라의 수도로 오는 길에 은나라 수도에 들린 거지. 근데 은나라 수도에 딱 들렀는데 옛날 생각나니까 잠깐 멈춰라. 그런 다음에 수레를 멈추고 내린 거야. 내린 다음에 딱 돌아봤더니 옛날엔 그렇게 집도 많고 사람도 많았는데 이 주나라가 수도를 옮겼을 거 아니야. 수도를 옮기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폐허가 된 거야. 그리고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뭐만 잘 자라는 거야.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흘리고 간 보리씨 있잖아. 그 보리씨들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다 자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광고도 없고 보리만 잘 자라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맥수지탄입니다. 맥, 보리 맥자예요. 수, 보리 빼어날 숫자예요. 빼어날 숫자, 잘 자랄 숫자예요. 보리가 잘 자랐다라고 해서 탄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탄식했다,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이게 생긴 게 비슷하니까 풍수지탄, 맥수지탄 한 글자 차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재수학원 가서 가르친 학생들이 몇백 명 되거든요. 그 중에 이 맥수지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나머지 몰라요. 네, 그게 뭔가요? 심지어는 1등급 나오는 애들 중에서도 모르는 애들 많아요. 태반이었어요. 됐나요? 자, 이제 우린 알아요. 우린 재수 안 해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시면요. 관포지교 있습니다. 관포지교. 그래서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되게 친했대요. 그래서 날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잤다고 합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엘 아닙니다. 옛날에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나 아주 친한 신하와 그 주군의 사이면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잤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처럼 지냈다는 얘기예요. 형제처럼. 됐나요? 자, 막역지우 거스름이 없는 친구다.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다. 막역이에요. 막연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막연지우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막역지우예요. 자, 넘어가세요. 이제 넘어가세요. 자, 6페이지 볼게요. 6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고전 수필의 발달 과정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고려 외국 동그라미 치고요. 수필의 성격을 지닌 기록문학이 수필의 성격을 지닌 기록문학 여기 줄붙고요.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구전되는 이야기를 기록하던 채록자의 주관적 견해가 덧붙여지면서 수필의 성격을 띤 폐관문학이 발달했다. 자, 그리고요 조선 전기 외국 동그라미 치고요. 주로 한자에 익숙한 문인들과 학자들이
설기등 여기 줄글자 설기등 중국 한문의 형식 여기 줄거고요. 처음에는 한문으로만 창작되다가 나중에는 순 한글로도 창작됐다. 이건 조선 후기가면서. 자, 조선 후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임진왜란과 병자론을 거치며 개인적 체험과 여기 줄거자 개인적 체험과 역사적 사실에 대해 기록해야 할 필요성 여기까지 줄거고요. 한마디로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살다 간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대두되면서 서간, 일기, 기행 등 다양한 형식이 여기 줄거고요. 수필이 활발하게 창작됐다. 궁중여인, 규방, 아녀자 등 여성들 여기 줄거고요. 적극적으로 창작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다수의 내간체 수필이 여기 줄거고요. 내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라고 하는 게 안방할 때의 내자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글 아니면 뭐 편지 뭐 이 정도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간체 수필. 자, 폐관문학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밑에 폐관문학 여기 동그라미 치고 폐관이란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나 소문을 수집하던 관원을 이르는 말로 이게 중국에 있던 관직이에요. 폐관문학은 폐관이 여기 줄글자 폐관이 수집한 이야기의 창의성을 더해 기록한 여기까지 줄거주시고요. 그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영화 중에 혹시 아세요? 천녀요원이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천녀요원 아세요? 귀신과 인간의 사랑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어요. 여자 귀신 나오고 예쁜 그리고 잘생긴 남자 귀신이에요. 남자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둘이서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게 이런 폐관 문학의 한 가지입니다. 천녀요원 요재지에 실려 있어요. 됐나요? 요재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폐관 문학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모여 있는 책이에요. 자, 내간체라고 하는 거. 내간체 여기 동그라미 치고 내간체란 부녀자들이 여기 줄글자 부녀자들이 사용했던 우리나라의 고전 문체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내간체의 특징은 문장을 사용하는 이들이 부녀자이고 한자가 아닌 여기 줄글자 한자가 아닌 한글 여기까지 줄거고요. 로 쓴 것이면 세련미를 지닌다. 세련미 여기 줄거고요.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줄거고요. 그리고 작자미상의 인현왕후전 여기 줄거고요. 작자미상인데 작자는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글에 쓴 문체나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단아하고요. 고풍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궁인 중에 하나가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얘는. 그리고 이거랑 딱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빠져 있는데 이렇게 세 개에서 이게 3대 내간체 문학입니다. 됐어요? 그게 뭐냐면 산성일기예요. 산성일기. 산성. 우리 전쟁 났을 때 산성으로 왕이 도망간 적 있죠. 무슨 전쟁이었어요?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때 인조가 빤스러냈잖아. 남한산성으로. 됐나요? 원래 인조는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다?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 병자호란 터지기 전에 그 전에 호란이 한 번 더 터졌었어요. 아주 약간 뜨거운 맛을 봤다고. 근데 대충 하고 걔네가 물러가요. 대충 하고 물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양까지는 안 왔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인조가 언제라도 또 얘네들이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강화도에다가 요새를 짓자 그래서 강화도에 요새를 짓고요. 거기다가 물품을 다 비축해 놓은 거야. 군사 물품부터 시작해서 군량미에다가 먹을 거 다 비축해놔요. 엄청나게 비축해요. 한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을 만큼. 김정은처럼. 김정은도 벙커 있어요. 근데 그 벙커 안에 들어가면요 6개월인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준비가 돼 있대요. 그리고 김정은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문이 있대요. 그리고 김정은만 딱 들어간대요. 그거는 거기 지키는 애들도 모른대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고 나면 그 문을 잠가버리면 밖에서는 절대 못 연대요. 밖에서는 절대 못 연대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김정은이 숨어가지고 버티면 6개월 동안 버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체구를 유지하려면 과연 가능할까요? 내가 봤을 때 한 3일 안에 다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아주 최고급 음식들이 다 들어가 있대요. 캐비어, 통조림이죠 물론. 캐비어, 푸아그라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대요. 걔는 고급스러운 것만 먹으니까.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 그래서 산성이 그래서 남한산성 말고 강화도에다 다 넣어놨는데 걔네들이 너무 빨리 치고 내려온 거지. 왜? 걔네들이 뭘 기다렸냐면 강물이 얼 때를 기다린 거예요. 왜? 배 타고는 자기네가 서투니까 못 넘어온다고. 그러니까 강물이 얼 때, 압록강, 두만강 걔네가 얼 때, 그때 얼었을 때 말을 타고 강 위를 건너온 거예요. 뛰어서. 그리고 거기가 얼 정도면 대동강도 얼고 다 얼었거든. 다 그냥 하이패스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상으로는 한 30일 걸리겠지 그랬는데 10일 만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 급하게 간 게 어디로 간 거야? 남한산성으로 갔는데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됐나요? 그래서 버텼는데 버티길 100일을 버틴 거예요. 100일 버틴 것도 용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끌려 나와가지고 고두굽의 그 치욕을 당하죠.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얘기하죠. 삼전도 어딘지 아세요? 잠실입니다. 잠실에서 머리 박고 아홉 번을 대가리 박은 거예요. 됐나요? 우리 집 근처일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적은 거예요.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것부터 고두굽에 한 것까지 그걸 어느 궁녀가 자기가 본 대로 그대로 다 써요. 됐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3대 수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간체 수필이 3대 수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요 고전 수필의 유형 보시게 되면요 설이 있습니다. 설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여기 줄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이치에 따라 해석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고 자신의 의견 줄거고요 서술하는 글입니다. 기 있죠. 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물, 사건, 사물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인물, 사건, 사물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 여기 줄거고요.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자, 일기 있습니다. 일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매일매일의 일과 여기 줄자 매일매일의 일과 경험 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기록 여기까지 줄거고요. 난중일기 있죠. 난중일기. 그래서 뭐 되게 막 웅장하고 멋있을 것 같잖아. 나 읽어봤거든. 안 그래요. 별거 없는 날이 많아요. 오늘은 배를 띄웠다. 훈련을 했다. 돌아왔다. 이게 뭐야? 초등학생 일기랑 비슷해요. 오늘은 일어났다. 날이 좋았다. 기분이 좋았다. 끝. 뭐 이거랑 똑같아요.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매우 아파. 화장실에 뭐 삼각을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삼각이면 45분 동안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순신이 그게 있었대요. 스트레스성, 과민성 대장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순신이 처방받은 처방전이 있거든요. 그걸 다 기록해놔요 군의들이. 근데 거기서 보면 설사를 먹게 하는 성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았어 하면 내리는 거야. 잠깐만 나 갔다 올게 그러면서. 근데 거북선이잖아. 배 안에 습관이 있을까요? 없죠. 그냥 바다에 다 그냥 물고기를 집어하신 거죠. 됐나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뭐도 나와 있냐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이순신 장군이 첩이 있었던 거 알고 있나요? 이순신 장군도 되게 올고다 보이잖아. 첩이 있었어요. 아내가 1명, 첩이 3명이에요. 그리고 숨겨진 애가 또 하나 있었어요. 공식적인 첩이 3명이에요. 근데 비공식적인 애인이 하나 또 있었어요. 걔랑 합궁했다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거기. 됐어요? 별거 다 적었어요. 별거 다 적었어요. 선생님은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교수님한테 물어봤지. 이게 뭐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새끼 신기하게 여기서 이런 것만 찾아와? 그래. 뭐가요? 너 어디서 이런 것만 찾아와? 그래. 뭔데요? 이순신 장군이 숨겨진 애인이 있었어. 와?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걔랑 이렇게 그런 거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있던 성스러운 영웅 이순신의 이미지가 깨지더라고. 팍 하면서 좀 나쁜 남자 뭐 이런 생각? 약간? 근데 뭐 그런 거 있어요.
자, 궁중수필이 있습니다. 궁중수필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궁중에서 일어난 여기 줄자 궁중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의 일기나 회고록 형식 여기까지 주어보고요. 으로 기록한 글이다. 그래서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있죠? 이거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집 왔을 때부터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전까지. 근데 사도세자도 광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할 건 다 했어요. 첩도 있었어요. 심지어 해경궁 홍씨 몰래 첩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해경궁 홍씨한테 걸리면 뒤지게 혼낼 거잖아. 아, 해경궁 홍씨는요 되게 비련해, 가련한 여주인공 같잖아. 아니에요. 정치적인 야욕이 굉장히 큰 여자였어요. 사도세자를 왕으로 꼭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다음에 사도세자 뒤에서 사도세자를 이렇게 조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히 기센 여자예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잖아. 그래서 거의 손절치다시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말로 잡은 게 누구다? 정조예요. 너라면 내 야욕을 채워줄 수 있겠지. 그러면서 잡은 거예요. 근데 사도세자가 그래서 자기 마음 줄 데가 없잖아. 마누라도 무섭지, 아버지도 무섭지. 마음 줄 데가 없어. 그래서 자기 할머니한테 기댔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지.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를 모시던 궁녀가 있었는데 그 궁녀하고 그래서 할머니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둘이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서 할머니 거처, 돌아가신 할머니 거처에 신방을 차려요. 거기서 그러고 살아요. 근데 해경궁 씨는 얘기했잖아. 사도세자를 이미 버렸다고. 버리는 말이라고. 신경을 안 쓴 거야. 1년 반인가를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남편이 방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띡 있다가 근데 이 새끼 어디 갔어? 궁금한 거야. 또 어디 가서 사고 친 거 아니야? 안 되는데 이 새끼 사고 쳐가지고 폐위당하거나 그러면 우리 아들도 폐위당한 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불면회를 뒤집어서 왕되기가 힘든데 그래가지고 그때 챙기려고 이제 나선 거야. 근데 찾아보는데 안 보이는 거지 궁궐안에. 그러다가 찾다가 이상하다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에 대왕 되기 전에 간 거야. 그런 다음에 문을 탁 열었는데 어머 세상에 사도세자가 거기서 그 궁녀랑 신방을 차리는 걸 넘어서서 애까지 낳는 거야. 애가 태어날 때까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여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마치 자기가 가련한 여인인 척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해경궁 씨가 되게 불쌍하게 나옵니다. 안 불쌍해요. 됐나요? 자, 기행문 있죠? 기행문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적는겁니다. 뒤로 넘어가세요. 제문 있죠? 제문. 제문은 제사 지낼 때 읽는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제문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저 죽은 사람에 대하여 애도 여기 주어고요. 하는 뜻을 나타내는 글이다. 그래서 유시부인 조친문. 조친문은요 이게 진짜로 사람을 조문하는 글이 아니고요. 내가 쓰던 바늘이 있어. 근데 그 바늘이 부러져서 너무 슬퍼. 그래서 이 바늘을 조문하는 글을 써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여자한테 이 바늘이 애착 바늘이었던 거야. 진짜 몇 년을 썼냐면 23년인가 썼어요. 23년. 애착 바늘. 근데 그게 떡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남편 죽기 전에 받았던 그 바늘인데 남편 죽고 나서까지 계속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떡 부러졌는데 그 순간 이제 나한테서 모든 게 떠나가구나. 남편도 떠나가고 너도 떠나가고 자식도 없고 아이고 더러운 내 팔자야 박복한 것 그러면서 자기 팔자 타령. 자 서간이 있습니다. 서간이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서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 편지 형식의 글 여기 줄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윤태구인 게 나왔는데 이거 말고 그거 실어줘도 좋을 텐데 누구야? 머리가 바보가 됐네. 왕 중에서 한 명이 시집간 자기 딸을 너무 그리워해서 써서 보낸 편지도 있어요. 잘 지내느냐? 별일 없느냐? 난 별일 없다. 너도 별일 없었으면 한다. 이만. 이게 끝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도 거기 안에 왕이잖아. 근데도 딸이 걱정돼서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아빠들이 딸한테 그런 사랑한다는 말 같은 거 안 하거든. 근데 딸한테 편지까지 보냈을 정도면 이건 정말 극진한 거예요. 왜? 아빠한테 편지 받아본 적 있어? 없죠. 편지 받아본 적 있어? 손편지. 유치원때. 있었구나. 있어? 없죠. 있어? 없죠. 나도 없어. 됐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극진했다는 거예요. 딸이 사랑했다. 잠깐만 끊어볼까요?